저는 오늘 특별 전형이랑 논술 전형 발표를 맡게 된 성모고등학교 교사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 전형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해당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뭐 국가보훈 대상자, 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뽑는 전형인데 많지 않아요. 본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은 게 특징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일반 전형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 제가 한번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경희대학교 보시면 기회균형 전형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자,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작년에도 2명 뽑았지만 올해도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2명씩 뽑습니다. 2명씩 뽑고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농어촌, 자립지원 대상 학생 등 이런 조건이 있지만 작년에 합격 등급이 2.85 등급이었고 스포츠의학과가 2.4, 태권도학과가 3.56 등급이었습니다. 옆에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저거는 일반 학생들의 교과 전형 성적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경희대 체육학과를 가려면 1.3 등급이 평균이고요. 스포츠학과는 1.7, 태권도학과는 2.1입니다. 분명히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게 되고 여기 좀 약간 좀 집중하셔야 될 게 경희대 고른기의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의사상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구하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뭐 사망하거나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경우에 자격을 지어줍니다. 직업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부모 가정, 자녀, 조손가정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도 뭐 부모님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군인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고른기의 전형을 쓰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체육 쪽에서는 경희대 쪽만 이런 식으로 관련된 과를 뽑고 있고 꼭 그 체육 쪽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다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뭐 연세대, 서강대, 세종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부모님 이제 직업이 이제 그런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그런 쪽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카톨릭 관동대회를 보시면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해갖고 2명을 뽑고 3.4 등급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그냥 3.1 등급인데 분명히 조금 메리트는 조금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 수성 캠퍼스에서 국제스포츠학부에서 1명을 뽑는데 작년에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사렛대학교에서도 장애 학생이랑 기초생활수급자, 똑같이 해서 재활스포츠학부랑 태권도학과랑 뽑는데 여기 보시면 장애 학생의 경쟁률이 작년에도 1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모집 인원만큼만 지원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차상위 계층으로 스포츠 건강과학과를 뽑습니다. 자, 근데 일반 학생 지금 평균이 4.5 등급이었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4.4 등급인데 별로 메리트가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 학생 4.4 등급은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까지 봐서 4.4 등급이지만 이 학생들은 교과 100%로 해서 4.5 등급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명대 서울 캠퍼스 보시면 자, 기회균형 전형에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뽑게 되는데요. 2명을 뽑습니다. 2명 뽑고 3.76 등급입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평균이 3.3이라는 거 보면 0.4 등급 정도 메리트가 좀 있고요.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스포츠 융합학부도 4.72 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 기회균형의 체육교육과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농어촌이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 자립지원 대상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성적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자, 서원대학교에서 헬스케어 운동학과랑 레저스포츠학부가 있는데 작년에는 30명씩 뽑았는데 올해는 12명, 18명을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옆에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0.4대 1, 0.2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달이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명, 18명 됐고요. 5.1등급 정도가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가 기회균형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정원 외 전형이 있는데
위에 그 기회 균형 전형은 상당히 애들이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정원 외전형은 교과 100% 들어가고 67명을 뽑습니다. 67명을 뽑고 특성화고 졸업. 그러니까 저희 특성화고 뭔지 아시죠?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해서 22명을 뽑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45명 이내를 뽑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정원 외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유도학과, 태권도, 스포츠 레저, 체육학까지 한 명씩 뽑습니다. 자, 합격 성적이 이게 용인대는 환산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이런데요. 지금 뭐 465, 480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제가 옆에다가 네모 한 칸으로 194.56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일반 학생들 실기 전형 성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 전형은 교과가 100%라는 거, 실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성적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칸은 실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죠. 실기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179, 183.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그래도 성적이 좀 낮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원대 경호학과 이제 올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이과대 사회통합, 자, 사회통합 전형에서 스포츠의학 괜찮습니다. 자, 이게 작년 24명을 뽑는데요. 작년에 25명 뽑았을 때 경쟁률이 1.8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은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일반 학생들 학종으로 했을 때 차이과대 스포츠 의학의 3.5등급이 합격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2.9등급입니다. 이제 그러면 분명히 이거보다 성적이 좀 낮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교원대 체육교육학과입니다. 교원대 체육교육학과고, 작년에 4.14가 합격 평균이었고요. 일반 학생들은 2.3등급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원대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도 작년에 3.5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학종이 2.8, 면접 전형이 3.5등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체대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체대 상당히 좀 애들이 많이 되게 관심 갖고 하고 가고 싶은 학교인데 국가보훈 대상자들로 이렇게 뽑습니다. 한 명씩을 뽑는데 작년 평균이 5.2등급이었습니다. 5.2등급이었고 일반 학생들이 가려면 최소 실기 전형에서 3점대 초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한림대 체육학과 5.02등급이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요. 일반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해서 3.08 등급이 합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특별 전형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뭐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해서 이런 것들 혹시 해당되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꼭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입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되게 여러분들 관심 많은 전형이죠. 자, 논술 말 그대로 대학별 논술 고사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대체적으로 인문계 논술이랑 똑같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과 똑같은 문제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 가천대학교만 자연계열의 논술 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이 높지 않아서 예전에는 그 내신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내신이 폐지되고 이제 전부 다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논술 100%에다가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돼 있는데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역대 기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평가 보고서 막 이제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논술 전형은 뽑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가천대 운동재활학과,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 경희대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이렇게 이 학교 4개의 학교들만 이제 선발을 하고요. 총 모집 인원 합쳐보면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9명. 자, 여기 보시면 가천대학교 제 위에 운동재활학과부터 보실게요.
올해 10명 뽑습니다. 작년에도 10명 뽑았고요. 작년 경쟁률은 29.7, 30대 1이었습니다. 30대 1이었고, 수능 최저가 국수 0탐, 탐구 1개, 1개 영역 중에서 3등급 이내가 합격 커트라인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었고요. 고려대학교 수정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확실히 없는 건 확실합니다. 국제스포츠학부 작년에 13명 뽑았지만 올해는 7명 뽑습니다. 작년에 6.81대 1이었고요. 수능 최저는 국수, 국영수탐, 탐구 영역 하나에서 2개 영역 합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경희대학교. 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입니다. 지금 체육학과 앞에 별표가 쳐 있는데 체육학과는 교직 이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고요. 여기 입학을 해서 체육교육과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학점관리를 잘해서 뭐 상위 10% 안에만 들어오면 체육교육과 졸업한 건 똑같이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체육학과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경쟁률 79.5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의학과도 81.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8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 탐구 2개입니다.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한국사 5등급 이내를 맞아야지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많이 가고 싶은 학교 중에서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부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는 4명 뽑았어요. 4명 뽑았는데 33.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명이 줄어서 2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2명 뽑고 얘는 마찬가지로 국수영탐, 탐구 영역 하나 해서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그러면 와 이거 뭐 내신도 안 들어가고 수능 최저도 생각보다 만만하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넣어주면 좀 하면 뭐 경희대나 한국외대나 가천대 운동대학과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실기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학교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지막 카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경쟁률 굉장히 높고요. 전체 다 해봤자 전국에 29명밖에 뽑지 않아요. 정말 확률이 높지 않죠. 근데 너무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막상 정시 준비에 소홀해지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 내신도 어떤 친구는 내신이 3점대였어요. 내신 3점대여갖고 내신도 3점대 나오고 수능도 3점대 나오는 친구였어요. 이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한테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써보는 건 좋은데 수능 준비에 방해가 안 될 정도에만 그렇게 수능 공부에 정시 준비에 방해가 안 될 자신이 있으면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여기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능 공부하기 싫잖아요. 이제 지금 정말 많이 달려야 될 텐데 지금 달리지 않고 되게 힘들고 모의고사 보면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논술학원에서 논술 같은 거 준비하다 보니까 논술 뭐 국어 같은 거 경희대 국어 문제거든요. 풀면 되게 쉬워 보이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 정말 높잖아요. 당연히 떨어졌고 수능도 엄청 망해서 그 3점 나오는 친구가 결국에는 백석대학교를 갔습니다. 결국에 백석대학교 가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제 그래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논술 전형 너무 좋다. 무조건 쓰자가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좀 되는데 정시 준비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자신이 있고 정말 나는 그 방해 안 될 정도에서만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성적이 좀 안 나오는데 내 아들은 글쓰기에 되게 좀 소질이 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여기에 올인하거나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입니다. 좀 되게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다 국어 문제거든요. 국어 문제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딱 준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그 다음에 2번은 뭐 라와 사를 입장이 유사하게 분류하고 그중 하나의 입장 선택해 요약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이런 게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그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논술 전형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가천대학교 유일하게 자연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천대학교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가 나와요. 9문제 나오고 이게 지금 출제 범위거든요. 출제 범위인데 국어는 1학년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주로 문학이랑 독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 1, 2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미적, 기하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 선택이 저 확통인데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EBS 수능 특강 레벨 2를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약간 출제되는 약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천대 국어 문제예요. 보면은 맞춤법, 그 다음에 올바르게 수정한 거 막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풀이 과정 위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 홈페이지만 보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좀 이따가 토크 콘서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